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156쪽입니다. 2절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그러니까 그 156쪽에 있는 큰 그림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장들을 보도록 하시죠. 먼저 표에 한시 방향에 A, B 무허가 계약이면 무효이고 처벌은 이제 따로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본 그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 아줌마 땅이 있습니다. 그걸 B 아저씨가 사겠다고요. A 아줌마는 땅을 팔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땅값 펄쩍펄쩍 뛰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뭐 목적한 이제 수익률에 도착을 했다고요. 또 아니면은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파시겠다는 거죠. 그 땅을 B 아저씨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에 써진 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죠. 7가지면 허가인데 다들 좋은 얘기는 써낼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허가 불허가 때리기 전에 일단 저 사고 팔겠다는 A 아줌마 땅이 선매입이 대상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매입이 대상형, 선매협의, 아주 그 생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선매협의, 먼저 그 사업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그 저 땅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라고요. 아니면 A 아줌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2년, 4년, 5년 이용 의무기한에 따른데 그것을 이용 목적을 위반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심적 압박을 가기 위해서 선매입이 대상으로 한다. 선매입이요. 그게 제2시민체육센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근데 시설 결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 사적 거래가 계속 가게 되면 B 농사 짓겠다 허가받을 수 있겠죠. 2년은 농사 짓습니다. 2억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나서 4억에 팔겠죠. C 농사 짓겠다 2년 지나서 팝니다. 7억. D 농사 짓겠다 2년 지나서 팝니다. 10억. 10억대 사는 게 나아요? 2억대 살 수 있으면 좋아요. 2억대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선매협의입니다.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못 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선매입이 대상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선매입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신청 15일 안에 그러니까 선매입이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매입이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청 그러니까 1월 안에는 그러니까 선매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절차를 누가 진행을 한 거였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를 진행한 거죠. 자, 다시요. 그 선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여보요, A 아줌마는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거예요? B 아저씨한테 팔려고 도장 찍어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이 A 아줌마에게요. 그리고 B 아저씨 잠깐만 빠지시고요. 아줌마 그 땅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국가, 지방, 공기업 쪽에서 B 아저씨보다도 먼저 사고 싶답니다. 얘기 좀 하고 가시죠. 그게 선매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러니까 A가 편의점 알바하는 청년입니다. 거기에 B라는 분이 그 편의점에 가서 껌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껌이 필요해서요. 자, 그래서 B 아저씨가 저기 껌 두 통 주세요.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러면 얘 2통 꺼내주면서 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가서 그 껌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선매협의인 거죠. 근데 편의점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자, 그러고요. 일상적인 거래에서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관청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그거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인 거죠.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선매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접한 적이 많지 않다고요. 새로운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셨던. 자, 이제 선매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선매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받고 15일 안에는 얼마에 사고 싶다. 선매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정받고 30일 안에는 땅주인이 나한테 판답니다. 안 판답니다. 조사보고서, 조서를 시군구에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받고 1월 안에는 선매비를 끝내야 돼요. 뭐 이런 거 갖고 너무 또 이제 아무튼
참 저쪽 분들 좀 신경을 쓰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정받고 30일 안에 선매입이 줘서 그다음에 지정받고 1월 안에 선매입이 완료. 뭐가 더 커요? 이건 31일,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선매비가 그러니까 선매비를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쪽 선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그러니까 A 아줌마 마음에도 맞으면 둘이 알아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매자가 제시한 가격, 공적 주체가 제시하는 가격,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싼 게 대부분입니다. A 아줌마 당연히 안 팔어, 이게 안 팔어 하는 거겠죠. 선매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매비 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7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로 가게 되는 거죠. 선매비 대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B 아저씨 그러니까 뭐 무슨 목적으로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B 아저씨가 7가지 목적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B 아저씨가 써낸 게 그러니까 7가지가 아니면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증이 나오죠. 허가증이 나오고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하게 되고 B 소유가 됐습니다. B 자기 땅 됐어요. 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농사 짓겠다. 2년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용 의무기간이 없으면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고 이것도 역시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모종삽도 안 잡아보고 그 땅을 파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수정한다. 2년, 4년,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4년, 5년이 지나서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4년, 5년을 안 지키고 있으면 곤란하죠. 2, 4, 5년 지키로 했잖아요. 그래서 2, 4, 5년을 지키라고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행명령을 이행해야죠.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아는데 혹시 안 들킬까 그랬겠죠. 아무튼 그러면 이행명령 지금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버티고 있으면 법을 위반했습니다. 관청에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대집행 들어간다.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사는 2년.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데 1년만 농사 짓고 안 짓고 있으면 이행명령 때리고 그래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공무원이 대신 가서 농사를 지어준다. OX. X인 거죠. 대집행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이행할 때까지 이행 힐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때리면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죄송합니다.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불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요. 애 아줌마, B 아저씨, 우리 불허가래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반가웠어요. 끝. 그럴 수도 있겠고, 불허가 받고, 그러니까 2가지 또 대응 방식이 더 있습니다. 왜 불허가냐고. 나도 국토개혁법 읽어봤다고. 자, 7가지야. 맞다고. 당신이 잘못 읽은 거고, 잘못 조사한 거라고. 다시 검토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너희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불허가 신청에 대해서 대들고 싸우는 거죠. 다시 검토해서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불허가 처분은 받아들이고 A 아줌마가요. B 아저씨한테 팔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허가를 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신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불허가 처분받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얼마 안에요? 불허가 처분받고 한 달 안에 이 신청을 제기하거나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받고 한 달 안에 매수 청구 부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A, B 거래에 대해서 관청에서 그러니까 끼어든 거였죠. 그런데 애주모가 안 팔어. 그러면 안 팔어. 그럼 이게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체 없이 A, B의 거래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처리를 해줘야죠. 이미 처리해서 15일 잡았으니까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체 절차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도록 하시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157조요. 구군 1번 허가 신청.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허가 신청을 시군구에게 내는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기에 쓰는 세부적인 사항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3번.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굵은 2번. 신청이 있으면 그로부터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든 불허가든 아니면 선매비 통지든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시행규칙에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선매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즉 선매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그런 얘기죠. 위 기간 내에 즉 15일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5일 안에 처리를 하라고요. 동그라미 2번. 위기간 15일 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나 선매비 통지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즉 16일째 되는 날 0시에 자동방으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쪽이요. 굵은 3번. 선매비 제도가 있습니다. 3-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용 토지, 현 소유자가 A 아줌마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국지공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그러니까 뭐 세 가지 과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줌마가 팔겠다 하는 거죠. 현 소유자 A가 매입방자 B에게 팔려고 허가 신청했고, 시군구 등 공적 주체가 A에게 B보다도 그 땅을 먼저 사고 싶다고 얘기해보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허가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A 아줌마가 팔겠다고 했을 때만 되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화살표 두 번째요. 토지 소유자가 선매비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A 아줌마는 B한테 팔려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요? 시군구가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우리 쪽이랑 얘기 좀 하고 가시죠. 시군구가 선매비 통지를 하는 겁니다. 협의 매수인 거죠. 강제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3-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요. 공적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선매비 대상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산체, 토지특공사, 그 밖에 대통령을 대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3-3번. 선매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매비 절차요. 동그라미 1, 2, 3. 다음 쪽에 4, 5가 있는데 동그라미 5번에 셋째 줄 괄호예요. 신청이 있으면 15일, 한 달, 사람 바뀌고, 여기까지는 시군구가 절차를 했죠. 그 다음에요. 지정이 되면 15일, 한 달 끝내야 하고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는 날짜가 선매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에는 날짜가 이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 기본 흐름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15일 한 달 사람 바뀌고 15일 한 달 끝내야 되고.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158쪽에 동그라미 3-3번.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보신 거였습니다.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선매비 통지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비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까지는 시군구가 절차를 진행한 거죠. 이제 선매자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그라미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 통지해서 선매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매비 조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매자가 시군구에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에게 해당 토지를 팔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해야 된다. 조서 주로 어디 가서 쓰세요? 조서 경찰서 가서 많이 쓰시잖아요. 예, 뭐 좀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다녀보신 분들은 바로 얘기 나옵니다. 조서 경찰서에서 쓴다고요. 경찰서에 왜 다니셨어요? 동네 방범위원으로 해요. 동네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다들 이렇게 가셔보던 거잖아요. 설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뭐 무슨 죄 지어 갖고 가신 분들 얼마나 있었겠어요? 없을 겁니다. 다들 그런 목적으로 가신 건데 조서
조서가 꼭 경찰서 가서 잘못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조사는 그냥 관청 내 문서 형식의 하나입니다. 조사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선매자가 지정됐죠. 땅 주인이 나한테 판답니다. 안 판답니다. 가닥이 끝나야 되잖아요. 이때쯤에 이미 가닥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뒤로는 시군구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선매자가 시군구에게 그거를 조사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러니까 지정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비를 끝내야 된다. 이게 28일 짧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15일에 한 달 사람 바뀌고 15일에 한 달 끝내야 되고 관청 내 문서 처리 30일, 국토계획법 저 앞부분에서요. 광역도시계획 협의 때 30일, 도시군 기본계획 협의 때 30일, 그 다음에 지방회의 30일,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때 30일 등이 있습니다. 관청 내 문서 처리로 30일을 빼고 나시면 15일 한 달, 15일 한 달로 끝나게 되는 거죠. 땅 주인이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알아서 사고 팔면 되죠. 3-4번, 동그라미 1번, 선매미가 성립됐습니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신청서에다 장난해놨으면 그러니까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격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감정평가한 평균 가격으로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개인 땅 사는 법,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데 뭐 이 긴 얘기를 다 많이 다 하냐고요. 그냥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땅 주인이 안 팔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됐으니까 A, B 거래로 돌아가는 거죠. 시장구 구청장은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A, B 계약에 대해서 어가불어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4번이요. 노란색을 건너가서 왔든 아니면 바로 빨간색으로 왔든 7가지여서 허가입니다. 그러면 토지용 의무기간이 따른다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4-1번 시장구수 구청장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야 한다. 4.1.1 토지용 목적 7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면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거 두 쪽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두 쪽째요.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161쪽인데요. 종이가 또 짝, 네, 아주 뭐 프린트 상태가 좋아갖고요. 그러니까 161쪽에 4.1.2 도시군계획 환경에도 적합해야 된다. 4.1.3 면적이 적정해야 된다가 있는데 4.1.2, 4.1.3은 이제 주된 초점은 아닙니다.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7가지에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정리한 게 159쪽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문장은 나중에 보시고 이거 올려보도록 하시죠. 먼저요. 땅 사서 농사를 짓겠다. 이 땅을 비가 사는 7가지요. 이때 허가받을 수가 있는데 1번 농업, 임업, 축산업, 임업 등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1-1번이요. 거주하는 특광시군에서는 허가받을 수 있다. 특광시군이 생활 단위이죠. 특별시, 그러니까 횡단하면 60km입니다. 군, 강원도 홍천군이 우리나라 시군구에서는 가장 커요. 그래도 하나의 생활 단위이죠. 왔다 갔다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판에 시 경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30km까지는 왔다 갔다 농사 지을 수 있다. 3번, 농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금 받고 그 주변에 땅 사러 나오시는 거죠. 대대손손 농사 짓고 있다가 그냥 농사를 짓고 싶은데 공시사업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게 됐잖아요. 투기꾼 아니죠. 그 주변에 땅 살 수 있습니다. 수용당했으면 그 보상금 갖고 대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나오지 마세요. 천천히 나와도 도장 찍어드립니다. 3년 안에는 도장 찍어드릴 수 있는데 보상금만큼만 땅 사라고요. 종전가격 이하여야 한다. 농사짓다가 그 수용당하신 분이 이 친구들 친척들 돈 대. 내가 5 곱빼기 죽여줄게. 그런 건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요. 작은 1번
농지 외의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역시 3년 안에는 허가받을 수가 있다고요. 역시 보상금 갖고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농지, 여기는 농지 외의 토지. 물론 여기에는 80km, 여기에는 허가구역 있는데 그거는 초점 아니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2번 땅 사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요. 현상 보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외곽에 꽃집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있고 화분 팔고 하는 꽃집들 그대로 쓰겠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이요. 임대사업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집 있는 분이 식구 통통 털어서 누구 한 분 집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 식구 다 통통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대한민국 46%입니다. 동그라미 3번 땅 사서 자기 집 식구들 오손도손 살겠다. 뭐 투기꾼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요. 땅 사서 그 지역을 위한 좋은 봉사활동 하겠다고요. 좋은 일이죠. 그 지역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을 집어넣겠다. 좋은 일입니다. 동그라미 5, 6, 7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과 관련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동그라미 6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동그라미 7번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정될 때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계속 좋은 물건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부지를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 표면 다 되는데요. 처음이니까 문장을 보도록 하시죠. 문장이 뭐 한쪽 두 쪽이 넘어갑니다.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허가임을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해서 필요할 때 허가받을 수 있다. 1-1번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광시군 또는 광역시 내의 군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하려는 자,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허가받을 수 있다. 1-2번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시군 경계를 넘어서더라야 돼요. 30km 이내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허가받을 수 있다. 1-3번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실제로 경작하던 농지를 협의양도 수용된 자 등으로 협의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에 속한 특광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2-1번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2번 관계법에서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금지된 토지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서 나 그대로 나이트클럽 살게요. 그러니까 쓸게요. 그건 대상이 아닌 거죠.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금지된 토지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3-3번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동그라미 4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등이 있고요. 동그라미 5, 6, 7 사업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토지보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게 공익사업이죠. 남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요.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경우 6번 허가구역의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동그라미 7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속한 특광시군, 인접한 특광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리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것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핵심적인 내용,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4-2번요.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하게 됩니다. 따로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다른 두 장 필요 없다. 허가증이 더 세다. 그런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농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보다 더 세다. 농지증 필요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허가증 받으면 거민보다 더 세다. 거민 필요 없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있습니다. 4-3번요. 토지용 의무기간이 따르게 되죠. 좀 보셨던 걸로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토지, 취득, 자기집, 복지사업, 편익사업, 일대는 2년. 사업용 세 가지가 있었죠. 걔네들은 4년. 현상 보존용, 임대사업용, 일대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 읽는 거 생략하도록 하죠. 4-4번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법 지켜야죠. 그러니까 2, 3, 4, 5년. 지금 이제 3년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2, 4, 5년을 지켜야 됩니다.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행명령을 때리죠.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연 10% 땅값 10% 이하를 연 1회씩 계속 반복해서 때린다가 되는 거죠.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441 이용 의무기간 등등.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2년, 4년, 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시군구는 토지용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용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시장구청장은 유기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3월 안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두 줄 빼고요. 작은 1번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10%요. 대한민국 땅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땅 사서 투기활동 땅 사서 땅 쓰지도 않고 죽이고 있다고요. 10%요. 2번 토지를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7%입니다. 지가 땅을 허가를 받았으면 지 손발에 흙 묻혀가면서 이용을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했습니다. 아무튼 지 손발에 흙 묻어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땅이 죽어있지는 않죠. 7%요.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군구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5%가 있습니다. 제가 땅을 샀는데요. 지 손발에 흙 묻히면서 쓰고는 있는데 원래 허가받은 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죽어있지도 않고 지 손발에 흙이라도 묻어있잖아요. 5%입니다. 작은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시장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반복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군구는 토지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 4, 5년 안에서인 거죠. 농업 2년이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현상보존용 임대사업용 5년이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때린다는 거죠. 그 아래 이행보증금과 이행강제금이요. 이행보증금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있으면 그 돈 쓸 거예요. 그게 이행보증금이었죠. 개발행위 허가제에 이행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요. 이행강제금. 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줬죠. 그것도 안고 있으면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강제징수. 관청에서 대책할 수 있으면 대집행.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면 이행강제금을 때려서 이 사람이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 내용 계속 가시죠. 다음에 442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기타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네요. 그 동그라미 1, 2, 3, 4 아래 표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쪽을 지우겠습니다. 이제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냥 집에 가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대들고 싸울 수 있죠. 이의신청. 그러니까 누구 할 사람 없는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매수 청구. 5-1번.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대들은 거죠. 이의신청.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시군구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가 있다는 게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 달고 얼마 안 해요? 한 달 안에요. 그 한 달 갖고 6번이나 나왔어요. 1월이라고요. 30일이 아니라 1월입니다. 아무튼 뭐 이의 신청은 특별하게 법에 정해졌을 때만 가는 거니까요. 5-2번 불허가 처분 때 받아들이고 매수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A 아줌마가 아이고 어쩐대요 부모님 병원 필요한데 어쩐대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시군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군구는 이 친구들 저 개똥이네가 저랑 그런 급한 사정이 있디야. 누구 돈 남는 사람 없수. 국가지방공기업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돈 남는 거 없는디 끝. 어쩐데 돈 남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돈 좀 남어. 그럼 얘기 좀 해봐봐. 얘기했는데 안 맞으면 끝. 얘기가 잘 맞으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산체,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단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장난치면 어른다는 거죠. 어떻게 돼서 서로가 뜻도 맞고 가격도 맞아서 사게 됐다고 치죠. 그러면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 정해져 있죠.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이 긴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이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선매입 때는 감정가격 기준, 여기 매수 청구 때는 공시가 기준.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차이 없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1978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1985년, 6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전부터 이 제도는 있었어요. 우리 시험 1회 때부터 지금 26회까지 이쪽 토지거래 허가제 거의 매년 2문제 이상씩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50문제, 50문제가 쌓여있다고 치죠. 지문 200개가 나왔습니다. 아니, 250개죠. 지문 250개 중에서 칠판을 좀 넓게 보시면요. 여기에다가 공시가 넣어서 X 그런 거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여기에다가 감정가격 넣어서 그거 X 그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상식이에요.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요. 아니면 토지보상법을 보면 두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왜 달리 써놨어요? 6급 주사 아저씨가 바뀌어서요. 저기 6급 주사 아저씨 쓰고 나가셨습니다. 딴 데 가셨어요. 이거 6급 주사 아저씨 이거 쓰러 왔는데 저거 안 보고 그냥 쓴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는 이것 갖고 구분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거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하시면 그냥 선감, 매공, 성감, 매공, 성감이 매롱, 성감이 매롱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6번 이제 포상금이 있죠. 이것저것 이제 위반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줄 수 있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였습니다. 7번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큰 틀을 잡으시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으면 A 아저씨 신청 자체가 뭐예요? A 아줌마 팔겠다, B 아저씨 사겠다는 거죠.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우리 쪽이랑 얘기 좀 하고 가시죠. 선매입 통지요. B 아저씨 사겠다고 했습니다. B 아저씨 뭐 달라고 사냐고요. 7가지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 거죠. 이행강제금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허가받고 여차저차 때 이행강제금인 거죠.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라고요. 허가받았을 때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9장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168조경 1번 시범도시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넷째 줄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을 때 시범도시, 시범지구, 시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갖고 시험 나온 적도 없네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에 있는 제도는
뭐 그렇게 해서 시범도시 제도가 국토계획법에 있다. 그렇게 해서 2번 나왔습니다. 멋진 동네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국세, 국비 지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2번 청문과 청문여, 처분과 청문여. 동그라미 2번. 국토부 먼저 동그라미 3번 보시죠.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괄호 허가 등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을 했다가 허가 취소 등 그것을 뺏는 처분하기 전에 해당 국민의 얘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게 들을 문, 청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번 개발인이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3번 실시계획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4번 토지거래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굵은 3번 벌칙은 보실 건 아니고 그냥 그 기출문제 나와 있는 그 수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국토계획법 12문제 분량이죠. 그렇지만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 50%도 넘는 비중을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시게 되고 또 그래서 12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다들 맞추시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법 보시고 다음 내용들 쭉쭉 보시면서요. 아무튼 농지법 끝까지 보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3번, 5번은 기본으로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상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